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정보관리사 생산 2급 5강이고요. 총괄 생산계획 계획 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계획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PP라는 거는 약자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문 전부를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도 뭐 APP라든가 총괄 생산계획, MPS 주생산계획, MRP 자재소유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약자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크게 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본인이 생산 2급이나 1급을 넘어서 품질 개형 기사를 가다 보면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ERP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이 APP라는 거는 연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군별로 하는 겁니다. 제품 군별로. 자, 제품 군별로인데 이걸 우리가 배운 용어로 따지면은 품목 군별로라는 게 되겠죠. 즉 제품 하나하나 상세적으로 계획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품 군별로 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들어가는 걸 우리가 AP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PP는 계획을 어떻게 잡냐면 보통 어떤 책에서는 6에서 18개월 단위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12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작성한다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APP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생산 수준, 인력 수준, 재고 수준을 단위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은 기업이 수요나 주문의 시간적 수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및 재고 시스템의 능력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 전략은 제가 별표를 친 것처럼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및 재고 시스템을 위한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변화하는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능동적인 대체 전략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변수들이 생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용 수준 변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라는 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인원은 부족하겠죠.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고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죠? 인원을 채용하고 했으니까 비용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 대신에 단기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원에 대한 양적과 질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숙련공들을 갖다가 채용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줄었어. 수요가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수요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무슨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고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수당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수당들이 생기고 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근로자들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일하면은 나지 않겠죠. 왜냐면 계속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퇴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 저하, 그 다음에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수준 변동에 대해서 수요가 높을 때 낮을 때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 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비용이라든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로 인한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률 조정 한번 가볼까요? 생산률 조정도 마찬가지. 조업 시간을 느리는 것과 조업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줄이는 게 있겠죠. 자, 느리는 건 언제 느릴까요? 그쵸? 수요가 늘면 얘는 수요가 증가해서 당연히 시간이 늘어난 거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가 생겨요? 그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수당이라는 잔업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늘어나겠죠. 잔업수당이 늘어나. 자, 그러면은 잔업이 있으면 보존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효율도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업시간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조업을 단축하거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기계를 못 돌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기계가 못 돌다 보니까 유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유휴. 쉰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유휴수당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조업 단축으로 인해서 결국엔 보존 시간을 늘릴 수 있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재고 수준의 조정이 있습니다. 재고 수준 증가, 수요가 증가했어.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재고 수준 조정에서는 수요의 증가부터 먼저 한 번씩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요? 그죠? 재고가 증가하겠고 재고가 증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 무슨 비용? 그죠? 재고 유지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서비스 요원이라든가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주문이 대기되는 경우도 있겠죠. 납기 지연이 되는 게 납기 지연. 얘는 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납기가 지연돼. 왜? 재고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재고 수준을 낮춘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손실이 생기겠죠. 손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 나오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우리가 배운 거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커지더라. 또 하나 있죠. 과잉재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재고. 그러니까 과잉재고가 되면은 그죠? 얘를 갖다 소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판촉비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결국에는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판촉비라는 거는 이 과잉재고, 부진재고라고 부르는 재고가 생기겠죠. 나중에. 왜 재고가 남아 도니까. 결국엔 걔네들을 갖다 일정 시간 내에 소진을 해줘야 되니까 판촉이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도 손실이 생기더라.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청 및 설비입니다. 얘는 하청을 왜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능력을 초과했어. 그죠? 우리 능력을 초과한 겁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비용이 생겨? 하청 비용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하청 비용이 생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 실력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청을 주는 순간에 뭐가 떨어져요? 그쵸? 품질이 저하가 되더라. 그리고 일정을 갖다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생산 능력 및 하청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비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외주업체를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확장을 할 것이냐. 그럼 얘도 비용이 되겠죠. 무슨 비용? 설비 투자 비용이 늘어나겠다. 자, 그런데 얘는 우발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가 늘었다가 갑자기 수요가 줄어버리면 뭐가 돼요?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을 가져오겠죠. 위험. 어떤 위험? 비용 손실에 따른 위험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전략 4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PP에서 기준 생산額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원래 순서대로 보면 제가 옆에다 계속 쓸 거예요. APP에서 원래 이전에 수요 예측이 있겠죠. 수요 예측 및 판매 예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PP로 들어와서 MPS로 들어왔습니다. 자, MPS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거죠. 얘의 정의를 보시면 얘를 갖다가 보통 어떤 책에서는 주 생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2가지로 표시가 돼요. 기준 생산 계획 또는 주 생산 계획 또는 주 일정 생산 계획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했죠. 얘 어떤 단위로 수립한다고요? 6에서 18개월 단위. 그 다음에 뭐 품목 군 단위로 결정을 한다면 얘는 1에서
2주 단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는 좀 굵나요? 좀 얇게 해서 제품 단위가 되는 거죠. 제품 단위. 제품 단위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총괄 생산 계획은 수요 예측과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제품군에 대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 거라면, 이 밑에 MPS는 그를 갖다가 제품 단위로 쪼갠 거예요.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MPS는 적정 재고 수준 유지, 생산 준비 시간 단축, 생산 원가 절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운다. 자,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립 요소라는 게 있죠. 수립 요소는 하나씩 알아볼까요? 수립 요소는 뭐 예측치를 알아야 돼요. 예측치, 그 다음에 뭐 수요량을 알아야 되겠죠. 기간별. 그 다음에 현재 고량을 알아야 돼. 현재 고량. 왜냐면 현재 얼마가 있는지, 만약에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가 있으면 7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 정책이란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 주문 정책이에요.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LPL이란 게 뭐냐면 로트 퍼 로트입니다. 좀 굵게 가는 게 낫겠네요. 로트 퍼 로트란 게 뭐냐면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겠다는 거. 기본 개념만 갑시다. 필요한 양만큼 생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론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기계가 한번 돌면은 로트라는 거는 그 비용의 이점을 택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생산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필요한 양만큼 생산한다는 건 딱 기계가, 그 큰 기계가 한번 돌아서 내가 5개만 모자라면 5개만 생산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뭐 10,000개, 20,000개 생산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GTA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그렇게 같다고는 보면 안 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양만큼만. 그래서 결국엔 얘는 뭐다? 재고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Q는 픽스, 뭘 픽스 시켜요? 오더, 뭐를? 퀀티티, 양을. 즉 주문에 따른 양을 픽스 시키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FOQ 방식이라 부른다. 얘를 물류에서는 뭐라 불렀어요? Q 시스템이라 불렀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생산에서는 얘를 갖다 FOQ로 부른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 같은 경우는 매번 동일한 양만을 주문하는 겁니다. 동일한 양을 주문한다. 포인트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면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류에서도 봤던 거죠. EOQ라고 있어요. 경제적 주문량이죠. 얘는 뭐냐면 주문 비용과 우리 재고 물류 비용에서는 주문 비용 및 생산 준비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갖다가 놓고 최적의 양을 구하는 게 뭐다? FOQ다. 뭐 EOQ, FOQ 안에 EOQ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EOQ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이 둘 사이 최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항상 어떻게 시작한다?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이 갖다 놓고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주문 비용은 어떻게 돼? 1의 발주량 분의 연간 수요량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연간 수요를 1회 발주 비용으로 나누면 몇 회가 나오겠죠. 몇 회 곱하기 여긴 뭐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번 발주 넣을 때마다 들어가는 발주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S라고 놨습니다. 얘가 누구랑 같다고요? 얘는 우리 흔히 말하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2분의 1이란 건 뭐냐면 평균 재고예요. 평균 재고. 그래서 Q라는 거를 항상 평균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H라고 하는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곱해 볼까요? 양변에다가 Q를 곱해. 그러면 DS는 2분의 1 Q 제곱 H가 되고요. 자, H로 나눠보겠습니다. 2 곱해주고요. 그러면 EDS
나누기 h가 되겠죠. 누가? q제곱이. 자, 그러면 q제곱을 없애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q는 왔다 갔다 하는데 쓰기 편하게 하려고요. 루트 h분의 2ds라는 우리가 흔히 봤던 뭐가 생겨요?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두 개, 주문비용과 재고 유지비용이 같다라고 나왔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주 나와요. 요 공식. 그래서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EOQ에는 우리가 흔히 고정 주문량 모형에는 ROP라는 게 존재하죠. 이 ROP란 뭐냐면 리오더 포인트예요. 즉 재주문점이죠. 재주문점. 이 지점에 도달하면 주문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공식이 하나 나와요. ROP는 조달기간의 수요량 곱하기 그 조달기간의 수요량 곱하기 조달기간이 되겠죠. 더하기 안전재고. 자, 안전재고가 나오는데 이 안전재고도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쓸까요? 안전계수라는 게 주어지고요. 이건 품목에 따라서 안전계수는 상이하게 나옵니다. 안전계수는 주어지는 거예요. 곱하기 뭐? 표준편차죠. 즉 평균을 기점으로 얼마만큼이 흩어져 있냐, 그 편차를 알아야만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걸 곱하면 안전재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요것도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OQ라는 게 있죠. POQ는 고정 주문 기간 모형입니다. 즉 주기적 주문량이라 부르죠. 해당 품목별로 미래의 수요를 고려해서 사전에 결정한 최고량만큼, 부족한 재고량만큼이 발주가 되는 건데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바로바로 발주가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뭐가 고정되어 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그죠?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어 있죠.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 앞에서 한번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이든지 간에 아마 표가 따로따로 나와 있을 거고요. NPS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NPS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자, NPS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ATP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간단한 NPS 계산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고가 몇 개? 현재고는 1500개라는 거 뭐냐면 이전 차수, 즉 0차수에서 봤을 때 지금 창고에 1500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점은 뭘까요? 그죠? 0차수가 되겠죠. 0차수. 지금 시점에서 현재 창고에 1500개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예측량과 주문량 중에서 큰 게 우리 예측치로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1500개에서 이 1주차는 1000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1000개가 빠지니까 500개가 된 거예요. 큰 게 빠진다는 거예요. 큰 걸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요 2주차에서는 1000개와 800개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큰 걸 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0주차니까 지금은 실제 주문량은 800개만 찍혀 있지만 1주차에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측치가 1000개라고요.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1000개를 빼줬어. 1000개를 빼줬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겠죠. 리드 타임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5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문은 1000개 찍혔어. 모자라. 근데 뭐래요? 로트를 2000개씩 주문할 수 있대요. 한 번에 주문할 때마다. 그러면 결국엔 2000개가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500개에서 얘는 이꼬량이 되겠죠? 이꼬량? NPS로 놓으면 돼. NPS. 자, 2500개에서 뭘 빼줘? 1000개를 빼주니까 지금은 1500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3주차에는 1000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500개만 남았어. 그리고 500개가 남다 보니까 또 발주가 2000개가 들어갔고요. 2500개 또 1000개 빼주니까 1500개. 1500개에서 0개. 자, 6주차에는 이제 2000개가 들어가서 500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여기서 2500개에서 1500개 빼주니까 1000개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NPS 계산이라고 부른다. 이거 물류에서도 MRP 할 때 잠깐 봤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 유통 분배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TP로 또 들어가는데 ATP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2급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 버린다 해서 우리가 60점 딱점을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급은 70점으로 커트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30점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공부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자세히 내가 아니다. 나는 로트4 로트고 A4 ATP고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 다음에는 그 계획 분야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제가 생산성본부에다가 요청을 하려 하거든요. 왜냐면 실기 프로그램하고 그 DB를 쓰려면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기출문제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도 프리에 올릴게요. 그래서 필기와 실기 2급 다 올리고 1급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가 1급에 들어가면 그때 한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부분만 따로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 일정을 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부분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공정관리 부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